안녕하세요. 취준지롭게 인사남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 쓰기 힘들죠? 가장 빠르고 쉽게 쓰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골라서 잘 선택해 주시고 저도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좋은 자소 볼 때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논리사고력을 여러분들에게 요하는 문항이고 저는 이제부터 논리사고력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거랑 자꾸 붙여요. 또 목표 달성 능력이랑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 다른 거랑 자꾸 결부시켜서 짬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되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한 거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그렇죠? 얘는 그냥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 해결력은 뭘 보기 위한 거냐? 논리적 사고력. 내가 문제를 새로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을 본다.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죠? 기본품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해결해서 원인이 해결되면 상황이 해결된다. 이 논리적인 과정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력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본 포맷은 동일한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현상에서 원인을 밝혀내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 한 행동이 되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내가 액션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원인 자체가 누가 봐도 괜찮아, 납득이 될 만해, 동전 뒤집기식의 원인이 아니라 괜찮은 거야, 원리를 발견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되게 좋은 문제 해결이 되고요. 근데 얘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나 아니면 최소한 뭔가 일을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경우고요. 저희가 하는 문제 해결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야. 그럴 경우 나의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보기로 할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총 5가지 블록으로 되는데요. 첫 번째 블록은요, 요약과 재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약과 재정의, 저는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적었죠? 그 다음에 재정의,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력이란 무엇이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블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블록에서 문제 해결력, 즉 논리적 사고력에서 들어가야 돼요. 즉 문제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한 문제,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게 반드시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팀 프로젝트를 했다고 칩시다. 그 팀 프로젝트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건요, 문제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파생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갑자기 팀원이 나갔다는 거,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디스커션을 하는데 토론을 하지 않아요. 아이디어를 내지 않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블록에는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써준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블록에는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나의 노력, 인터뷰를 했다, 설문을 했다, 그리고 고객들을 관찰했다, 다 좋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은 나의 인사이트, 딱 이렇게 두 가지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원인을 찾은 나의 인사이트, 그렇죠? 원인까지 딱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블록에는 뭐 써야 되냐? 여기서 찾은 인사이트와 원인 있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실행 전략을 써주시면 됩니다. 실행 전략은요, 인사이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중에 최적을 찾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최적을 찾으면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근거를 포함한 나의 실행,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결과와 호불호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블록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다? 요약과 재정의. 두 번째 블록에는 문제 상황. 세 번째 블록에는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과 원인의 인사이트. 그 다음에 네 번째 블록에는 찾은 인사이트, 원인을 해결해가는 과정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결과와 호구,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원론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완성을 하려면 원인 자체가 조금 그럴싸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싸한 원인이 대부분 없고 누가 보면 되게 간단한 원인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다가 매출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뭐 연계 판매를 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원리가 아닌 케이스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포맷은 완전 똑같아요. 포맷은 완전 똑같다. 자, 첫 번째 역량과 재정이 똑같아요. 상황, 문제 똑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블록 똑같아요. 세 번째 블록에서 좀 달라지는데, 세 번째 블록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넣을 게 좋은 게 가설 사고를 반드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가 문제의 원인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라고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세 번째가 원인이었습니다. 나의 가설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나의 가설을 집어넣으면요, 원인 자체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얘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것들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했구나, 즉 나의 논리적 사고력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인이 되게 간단하더라도 그 원인이 간단한 것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의 핵심은 가설 사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 질문하겠죠? 질문이, 그럼 앞 단계에서 원인이 대단할 때도 가설 사고 넣어주면 좋지 않아요? 넣어주면 좋아요. 넣어주면 좋은데 거기는 가설 사고 넣었을 때 문제는 칸이 조금 부족해지는 거. 칸이 좀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천자 기준으로 해도 말입니다. 제가 많은 케이스를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완책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책으로 말씀드리면요, 가설 사고에서 그걸 검증해가는 과정을 적어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해결력은 뭐다? 내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었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서를 작성해 주시면 누구보다 논리적 사고가 많이 보여질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TMI로 갈게요. 문제 해결력 알아두면 좋을 것들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력은요, 제가 신입사원의 요구는 3대장 중에서 두 번째예요. 하나는 목표 달성력, 성과 지향이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요거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이건데요. 얘가 3대장 중에 두 번째에 위치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에 도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기에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문제들은 대부분 바로바로 해결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똑똑하고 조금 수준이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익숙한 문제들은 다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새로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 현재의 위치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을 단순히 그냥 현상을 해결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가는 과정, 즉 논리적으로 사고를 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하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물어보지 않으면요, 인적성 검사에서 추리력을 통해서 같이 검증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안 물어볼 경우 이제 PT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PT 면접에서 이제 자료 많이 주고 해석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떤 전략을 펼치겠습니까? 전략에 대한 문제,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논리적 사고력, 즉 문제 해결력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경험, 분석력을 사용했던 경험, 뭐 전략을 사용했던 것들,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것들을 새롭게 개선했던 것, 혁신적인 사례, 이거 다 그냥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나의 사고 과정을 보는 거죠.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이 모든 것들 하나로 작성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리상으로는요, 다른 자소서 문항이랑 좀 다른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액션 중심, 나의 행동 중심,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 어떤 행동을 했냐 하지만, 뭐, 문제 해결력, 논리상으로도 물론 행동입니다. 나의 생각의 행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육체적인 행동,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육체적인 행동이 나의 사고 과정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고 과정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이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면접 때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이 비슷한 게 물어봤다 했을 때 딱 한마디가 포인트가 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원인을 밝혀보니 이런 단어를 써주면요.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죠? 이건 마지막까지 본 사람들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상 물러갈게요.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